왜? 이거는 공개되는 게 아니라 그냥 저 빠진 애들만 볼 거라서 이래서 하는 거야. 이렇게 이상한 사람 쳐다보지 하지 말라고. 나 그렇게 이상한 사람은 아니잖아. 말을 해도 돼. 말을 해도 네가 말을 안 할 건 뭐야. 자, 일본 갔다 와서 재밌게 놀다 왔으니까 이제 우리말에 조금 더 세계에 빠져보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지금 겨울방학에 조금 집중하고 있는 부분이 의문 단어 문장 중에서 어느 부분이야? 바로 의문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으로 해서 의문에 대한 개념 정리를 싹 끝낼 겁니다. 자, 참고로 해서 우리가 의문 체계에 대해서는 공부를 했죠. 자음 체계와 모음 체계가 있어서 우리 정상 수업 시간에는 시험을 봤습니다. 근데 그 시험의 결과가 매우 처참해서 제가 샤우팅을 한번 하고 강의실을 뛰쳐나갔다 왔어요. 어떤 상황인지 알죠, 그러면? 분위기가 어땠을지 알죠? 예, 아주 곱창이 나 있었습니다. 어떻게 한번 볼까? 지금 시간이 없는데 외웠어? 자음체계, 모음체계. 진짜 궁금한 게 그거를 공부를 3주 전에 했고 그거를 안 해오고 문제들, 과제들은 어떻게 해? 잠깐 카메라 잠깐만. 약간 모르는 거 있으면 찾아보고. 약간 저 같은 경우 안 돼. 근데 그걸 외우는 게 다야. 3학년 범위는. 저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이번 주에 시험을 다시 봅니다. 정확하게 외우십시오. 이번엔 예외 뭐 없어. 있는 거 혼나고 뭐 이런 거 없어. 그냥 우리도 이제 그런 걸 해야겠어. 잘 못하면 남기기 아니 보내기. 내일 보는 예. 내가 이번에 너무 실망을 많이 해서 사실 결과에 대해서. 자, 오늘 이제 뒤에 남아있는 부분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교체까지는 했고, 그 뒤에 부분들을 공부하려면 이 개념을 조금 다시 한번 잡고 가는 게 좋겠어요. 여기 페이지가, 25페이지를 보시면, 자, 우리가 반모음이라는 녀석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하죠. 자, 반모음이란 뭐야? 이중모음을 발음할 때, 자, 야 같은 이중모음을 발음할 때 어떻게 발음해? 이에서 아로 가죠. 자, 그때 이 앞에 나오는 이는 온전하게 이를 발음해 주는 거야? 아니면 이를 살짝 걸쳤다 가는 거야? 걸쳤다 가지. 그래서 이 녀석을 이렇게 위에 꼬다리 되어 있는 표현으로 하고 얘를 뭐라 그런다고 했다가 반모음이라고 한다. 자, 이것뿐만 아니라 와를 발음할 때는 그러면 오를 살짝 발음해 주고 뭘로 간다? 아로 간다. 요 반모음 개념을 조금 정확하게 잡고 있어야 돼. 지금. 왜 그런지는 이따 뒤에 가서 알게 될 겁니다. 참고로 오늘 배우는 수준 정도가 그냥 수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더 어렵게 배울 것도 없어요. 그냥 오늘 배우는 것 정도만 알면 뒤로 갈 수 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의문이 변동을 하는 거는 총 몇 개로 나눕니까? 4가지로 나누죠. 자, 첫 번째는 뭐가 있었고? 교체, 탈락, 축약, 첨가 4가지가 있었어. 자, 교체는 원래 있던 게 빠지고 다른 게 들어오는 거고. 따라서 의문의 숫자에는 변화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그죠? 교체가 3만 번 일어나도 의문의 수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대신 탈락이 돼버리면 하나씩 줄게 되겠죠. 오케이. 원래 있던 게 빠지고 비어져 버리니까. 자, 축약은 하나 더하기 하나를 했으면 원래 몇 개가 돼야 돼? 2개가 돼야 되는데 하나만 남으니까 하나가 어떻게 돼? 마이너스가 돼야죠. 첨가는 없던 게 들어오는 거니까 얘는 플러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문의 수가 변화하는 걸로도 파악한다. 그래서 학교 시험에서는 어떻게도 물어본다? 자, 이런 게 나옵니다. 어떤 노래 가사의 1절을 주고 거기에 사용된 총 의문의 개수는 72개다. 근데 걔를 노래 발음해서 불렀을 때의 의문의 숫자는 총 몇 개인가? 자, 그럼 이제 우리 P군 같은 경우, 앞에 있는 P군 같은 경우는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노래 가사를 발음을 적어 놓고, 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덟, 열셋, 열넷, 제대로 쓸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일단은 축약 같은 거는 그냥 그대로 뭐 하나 그래, 개념을 잘 잡았네. 교체가 일어난 것들은 의문의 숫자에 영향을 안 주니까 고려하지
않죠. 그다음 탈락이 일어난 것들은 세서 하나씩 빼주고 축약이 일어난 횟수도 하나씩 해서 빼주고 첨가는 해서 플러스 해주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의문의 개수를 최종적으로 확인하셔야 되는 문제들을 제가 여러 학교의 수행평가로 확인했습니다. 벌써 있나요? 요 위에 선배님들 얘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의문의 변동이라는 건 왜 일어난다 그랬지? 발음을 뭐 하기 위해서? 편하게, 쉽게 하기 위해서야. 따라서 우리가 의문체계표를 그렸을 때 자음체계표를 만약에 그린다. 그럼 맨 앞에 있는 비읍이 맨 뒤에 있는 히읗으로 발음될 가능성은 있다 없다? 없다. 그 개념도 좀 머릿속에 잡아. 이게 네 머릿속에 안 들어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자, 그러면 발음을 쉽게 한다라는 건 어쨌든 변하는 거니까. 자, 발음하는 위치는 동일한데 뭐만 바꿔주는 경우가 있어. 뭐만 바꿔주는 방법? 좋은 방법을 바꿔준다. 뭐 파열음을 뭘로 비음으로 바꿔준다거나 발음 방법을 바꿔주거나 혹은 만약에 위치를 이동해야 된다면 가까운 곳으로 이동, 먼 곳으로 이동. 예, 바로 옆에 있는 가까운 곳으로 이동하는 형태가 된다. 이거는 잘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자, 이 경우는 발음했을 때 발음의 변화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의문의 변동 있어 없어 이 경우는? 의문의 그 개수. 의문의 변동이다 소리가 변하는 게 있냐고 없냐고. 없어요. 왜? 뒤에 거가 뒤로 옮겨서 발음되니까 원래 있던 의문이 다 뭐해? 소리가 나. 이 경우는 의문의 변동에서는 취급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것도 기본 전제로 깔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교체에서 제일 먼저 배웠던 규칙은 뭐가 있어?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었죠. 자, 그래서 가느다란 물방울. 자, 대표음이 아닌 녀석들이 대표음으로 교체가 되는 현상이다 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얘도 어려운 거는 없었고 이미 다 배운 거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설명이 됐고요. 자, 이런 겁니다. 자, 이 문제집을 공부하는 방법. 팁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실제로 시험 문제에서 선생님들이 시험 문제 내기 좋다. 왜? 헷갈리게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한번 물어볼게. 피군. 자,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이 세 가지 다 이걸 줄 거야. 이걸 통해서 쌍시옷이, 자, 쌍시옷은 시옷 더하기 시옷. 맞아, 틀려? 바보야? 쌍시옷이, 야, 시옷 더하기 시옷이면 의문이 몇 개야? 두 개인데 얘는 몇 개짜리 의문이야? 하나. 그래, 쌍시옷이 왜 하나의 의문인지를 증명해. 이게 너네 고등학교 가면 서술형 문제야. 아니면 수행평가야. 어려울 게 없어. 자, 얘가 쌍시옷은 그냥 쌍시옷 그대로 하나인지 아니면 시옷 더하기 시옷인지를 보려면 자, 보십시오. 얘는 쌍시 발음할 때 어떻게 돼? 쌍시옷이 디귿으로 뭐해? 교체가 되지. 있는 거. 자, 얘 같은 경우 만약 얘가 핵심이야. 자, 얘하고 얘를 비교해 보세요. 자, 얘는 쌍시옷이고 얘는 리을하고 기역 두 개니까 자, 얘가 만약에 시옷 더하기 시옷이라 그러면 하나는 남고 뒤는 어디로 가야 돼? 올라서. 그래, 뒤로 가야 돼. 그럼 얘가 디귿으로 발음되고 얘가 써가 된다고. 자, 얘 발음하면 갓 써야 갓 써야. 얘가 맞고 얘가 틀리지. 자, 따라서 쌍시옷은 분리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 한꺼번에 움직여요. 왜? 얘를 보면 알 수 있지. 얘는 소리가 둘 다 얘는 리을하고 기역이 같이 묶여있지 않고 따로 있는 거기 때문에 뒤에 것만 옮겨가잖아. 얘는 근데 뒤에 것만 옮겨가 아니면 같이 옮겨가. 같이 옮겨. 그러니까 얘는 하나의 의문이다. 이렇게 증명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문법 문제는요, 여러분들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에게 극한을 끌어올려서 니네가 내가 가르쳐준 거를 이해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평가하는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지금처럼 여러분 이 의문의 변동을 공부하는 방법이 중학교 때랑 다른 점은요. 중학교 때는 니네가 얘가 어떻게 발음되는지 정확한 뭐만 알아두면 돼? 발음만 적으면 돼요. 그러나 고등학교 거는 발음이 일어나는 원칙,
규칙 이름도 아셔야 되고요. 원리도 아셔야 돼요. 이해됐어? 이런 것 때문에 이해되는 거라면. 자, 두 번째 교체 뭐였어? 비음하였습니다. 자, 비음이 아닌 비읍, 디귿, 기역이 비음이었던 미음과 니은을 만나서 비읍은 무슨 소리로? 죽을래? 내가 영상 찍고 있는다 그래서 내가 얌전하게 있을 거라 생각하지 마. 자, 너도 지금 그게 없구나. 아하. 머릿속에 지금 자음체계가 전혀 안 들어있구나. 마구니로구나, 마구니. 마구니로구나. 이를 어찌할꼬. 과제는 쌓이고, 공부는 안 돼 있고. 그 표 채울 수 있냐고. 지금요? 아직 3주 전에 곧 끝났다. 과제도 벌써 그거 관련해서 2번이나 했다. 근데 어떻게 그걸 아직이란 말을 하지? 자, 얘네는 비읍, 디귿, 기역은 기본적으로 소리 내는 방법이 뭐야? 파열음인 녀석이야. 그랬던 녀석이 미음, 니은, 이응은 소리 내는 방법이 비음입니다. 즉, 자, 비읍은 미음으로 변하니까 그때 소리 위치는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디귿이 니은으로 변하는 것도 소리의 위치는 안 변해. 그러니까 소리의 위치는 그대로 두고 소리내는 뭐만 달라지는 거야. 파열음에서 비음으로 소리내는 방법이 달라지는 법칙이야. 바로 비음화. 이해되셨어요? 자, 요거가 비음화입니다. 이게 기본적인 규칙이지. 자, 그런데 비음화에는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뭐도 있다 그랬어? 리을 비음화라고 하는 뒤에 팁이 있어요. 오케이. 역시나 여기서도 팁이 중요합니다. 리을 비음화라고 하는 얘는 리을이 뭘로 소리 나는 녀석? 니은으로 나는 녀석입니다. 그래서 종로가 아니라 뭐가 돼야 돼? 종노가 되겠죠. 근데 여기서 우리 하나만 더 알아둡시다. 자, 우리가 단어의 첫 번째 오는 리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어? 자, 지금 얘는 단어의 첫 번째 뭐가 왔어요? 리을이 왔습니다. 근데 우리말에는 이거 즐거울 낙자잖아. 락원이라고 해야 되지만 사실 얘를 발음할 때 어떻게 해? 낙원? 자, 근데 발음만 낙원으로 하니? 쓰는 것도 예, 쓰는 것도 똑같이 낙원이라고 가요. 자, 이 규칙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 단어의 첫 소리에 리을이 오면 니은이나 이응으로 변하는 법칙? 예, 이게 두음 법칙이에요. 그러면 선생님 왜 두음 법칙은 비음화로 다루지 않나요? 왜일 것 같아? 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단원의 큰 제목이 의문의 변동이죠. 자, 얘는 표기도 어떻게 돼요? 또 쓰는 것도 네, 애초에 표기를 바꿔주기 때문에 얘를 따로 여기서 안 다뤄주는 것 뿐이에요. 이해되죠? 왜 그렇게 되는지는 있는 거에서. 자, 요게 바로 두음 법칙이고, 얘는 첫 소리가 아니라 어디? 두 번째 글자에서 리을이 와도 얘가 뭘로 바뀌는 거야? 리을이. 니은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능 이렇게 발음되는 거죠. 그래서 비음화 나올 때는 제일 어렵게 나오는 걸 물으려면 이런 거 물어보죠. 자, 일단 리을이 먼저 왔네. 그럼 리을이 일단 뭘로 바뀌어야 돼? 예, 니은으로 바뀌죠. 자, 그런데 니은이랑 파열음인 기역이랑 만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역이 이응으로 이응으로 바뀌는 비음화가, 자, 여기서는 여기도 비음화, 여기서도 비음화가 일어나서 최종적으로 독립이 되는, 두 번이 일어나는 일이 생깁니다. 너 같으면 네가 학교 선생님이면 공로처럼 그냥 단순하게 한 번 바뀌는 거 낼래? 이렇게 두 번 바뀌는 거 낼래? 그렇지. 그게 선생님의 마음인 거지. 이제 이해하네, 선생님들의 마음을. 시험 문제 보고서 이런 얘기 하지 말라고. 일부러 꼬는 건 다 이유가 있다. 자, 요거가 있는데 이거에서 안 끝나죠, 비음화는. 자, 그런데 중요한 게 하나 남았습니다. 우리말에서 기본적으로 니은하고 리을이 둘이 연달아 나오게 되면 소리가 뭘로 변한다고? 예, 보통은 리을 더하기 리을로 변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자, 니은이 리을로 바뀌었으니까 이 경우를 뒤에서 다루는 뭐라고 부를 거야? 예, 얘를 유음화라고 할 겁니다. 뭐 칼날, 신라 같은 녀석들이 예시가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2번에 있는 이 경우가 예외가 되죠. 자, 이 경우는 이게 아니라 뭐 더하기 니은 더하기 니은으로 바뀌는 녀석입니다. 자, 공통점이 있다 그랬어. 생산량, 결단력, 등산론, 음운론. 다 몇 글자? 세 글자의 단어고 한자로 돼 있고, 자, 중요한 건 앞에 있는 의미가 명확하게 발음이 돼야지만 된다라는 거. 자, 정확하게 한번 해봅시다. 생산량인데요. 자, 이때 얘를 유말을 시켜서 발음하면 어떻게 돼, 발음이? 생량이 된다고요. 저 생산량이 도대체 얼마, 살아있는 채로 죽인 뭐 양이 됩니까? 원래 의미가 있어, 없어, 그렇게 되면?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생산을 제대로 그냥 발음하고, 그러면 뒤에 게 량이 아니라 뭘로 바뀌어져야 되느냐. 예, 그래서 생산량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 7개, 6개, 7개 정도의 이 단어들은 시험에 정말 잘 나오니까 그냥 머릿속에 외우라고는 안 하겠습니다만 정확하게 그 느낌은 알고 가셔라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이해됐죠? 요거 있는 거. 공권력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교체에서 또 다른 규칙이 있었습니다. 방금 한 뭐가 되는 거? 유음화라는 게 있습니다. 유음화 아까 다시 정리하면 니은하고 리을하고 만나서 리을과 뭘로 바뀌는 현상? 리을. 다 싸그리 리을로 바뀌는 현상입니다. 이게 원래 비음화보다 훨씬 잘 일어나는 법칙이 되겠습니다. 훨씬 세게. 자, 그래서 유음화에서는요, 다른 개념 하나 알고 가겠습니다. 자, 너하고 나쁜 아이랑 같이 어울려. 피곤. 자, 그러면 둘이 친하게 지내다 보면 둘 다 착해지는 일이 있겠니? 둘 다 나쁜 짓을 하겠니? 정답, 그게 유음화 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그때 네가 착한 놈 해보자. 착한 녀석이 나쁜 놈이 되면 우리는 걔를 뭐라 부르고? 흑화라고 부를 거고요. 근데 거꾸로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잖아. 착한 녀석 때문에 나쁜 녀석 때문에 나쁜 녀석이 착해지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땐 개과천선이라고 부르겠죠. 자, 뭐가 뭘로 바뀌느냐에 따라서 부르는 명칭이 어때? 달라요. 자, 그럼 이것도 한번 비교해 보시죠. 예를 크게 하나만 들어보죠. 유음화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위에 있는 것들은 어떻게 발음합니까? 신라죠. 신라가 되는 이유는, 자, 니은 때문에 뒤에, 미안합니다. 거꾸로. 자, 뒤에 있는 리을 때문에 앞에 있는 니은이 리을로 바뀌었어요. 자, 그럼 얘는, 밑에 있는 애는 칼날이죠. 자, 얘는 앞에 있는 리을 때문에 뒤에 있는 니은이 바뀌었어요. 자, 다시 한번. 뒤에 것 때문에 앞에 게 바뀌었지. 앞에 것 때문에 뒤에 게 바뀌었지. 자, 이렇게. 그럼 결국 소리는 니은하고 리을이 소리가 뭐 한 거야? 비슷해진 거지. 자, 그래서 걔를 뭐라 부르냐면 얘를 동화라고 부릅니다. 자, 이때 동자는 무슨 동자? 같을 동자입니다. 비슷해진다 해서 같을 동자 써서 동화라고 해요. 자, 그러면 자, 이제 요거 보세요. 앞에 것 때문에 뒤에 게 바뀌었으면 순서가 앞에서 뒤니까 정상적이지. 자, 그래서 얘를 뭐라 그러냐면 순행동화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제 위에 거 알겠다. 얘는 뒤에 것 때문에 거꾸로 바뀌었어. 앞에 게 바뀌었어. 그러면 순행의 반대는 역행이죠. 얘는 역행동화라고 부릅니다. 자, 다시 한번 피군, 다시 한번 확인. 앞에 것 때문에 뒤에 게 바뀌면 순행동화. 뒤에 것 때문에 앞에 게 바뀌면 역행동화. 예, 이런 것도 물어본답니다. 유음화에서는. 됐고요. 자, 이번엔 네 번째 교체네요. 구개음화로 다시 한번 정리 가죠. 자, what is 구개음화? 디귿과 티읕이 뭐랑 만나? 자, 니네 2학년 때까지는 그냥 뭐랑 만났다 그랬어? 이랑 만난다 그랬는데 여기에 추가시켜서 이 반모음이랑 만나도 됩니다. 자, 그럼 이 반모음이 들어가는 거니까 어떤 이중 모음이 가능해? 예, 요요여야처럼 이 반모음으로 시작하는 이러한 모음과 만나도 구개음화는 일어나요. 자, 이래서 디귿은 뭘로 바뀌고 지읒, 티읕은 치읒. 뭐 뒤에 나오자면 바티가 아니라 바치, 부디가 아니라 부지가 되는 현상. 뭐 이거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냥 저거 이랑 저거 다르게 저 위에 있는 그거랑 예? 네, 둘 중 하나만 일어나면 저렇게 바뀐다. 그렇지, 둘 중에 하나가 오면. 그래서 니네 2학년 때 시험 볼 때 제일 니네가 까다롭게 실수할 수 있었던 거. 자, 이 녀석 발음을 뭘로 하면 안 돼?
바틀인데 뭘로만 이래 많이 해? 같이. 7로 많이 하지. 그렇게 되면 안 되는 이유가 모음이 뭐가 왔어 얘는? 의잖아. 이거를 못 읽어서 지금 이러고 있는 거야. 의가 왔잖아. 이야 이가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얘는 국외음화가 일어나는 조건이 안 맞습니다. 아예. 알아두시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자 여기 조건 안에 들어있는 근데 그 이가 자 그러면 얘는 왜 안 일어나는 거야? 이 모음 앞에 디귿 왔잖아. 그럼 잔지가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왜 안 일어나 얘는? 뭐였지? 자, 이 모음이 하나의 형태소 안에 있죠. 자, 이러면 안 일어나요. 자, 이 모음이 조사나 어미 같은 형식 형태소일 때만 일어납니다. 이 조건 되게 중요해. 그럼 이 녀석들이 다 뭐라는 거야? 형식 형태소라는 거죠. 자, 요게 무슨 음악? 국외음화가 되겠습니다. 자, 국외음화에서 이 부분을 이따가 더 설명을 할 겁니다. 이 부분은 지금 설명하면 성이 겹쳐버려. 이따가 니은 첨가라는 개념을 할 때 꼭 얘기해 주세요. 쌤, 그거 얘기해 주셔야 돼요. 라고 저한테 얘기해 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교체의 마지막 부분이었죠. 된소리 대기였습니다. 자, 된소리 대기는 크게 몇 가지 규칙? 5가지 규칙으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 받침이 뭘로 끝날 때? 파열음인, 기역, 디귿, 비읍으로 끝날 때 그 뒤에서 오는 말이 된소리 된다. 국밥, 법규 같은 것들이 여기서 진행되죠. 자, 두 번째, 어간에 있는 받침이 뭘로 끝날 때? 니은, 웃기고 있어, 이씨. 그 책 환불하려고 아무것도 안 적는 거지? 그러면 저 프린트를 달라 그러지. 너 눈으로 공부할 수 있어 지금 이거? 그 정도의 능력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이걸 눈으로 공부한다고? 저기까지 써 있는 걸로. 쓰는 게 아니라 네가 뭔가 너도 써야지. 자, 어간 받침이 뭘로 끝날 때? 니은이나 미음. 자, 콩을 심다 심다. 콩을 따. 심 아래 어간의 받침이 뭐야? 미음. 신발을 신고 신고. 신발을 신고. 그래. 신의 받침이 뭘로 끝났어? 니은으로 끝났잖아요. 자, 이 경우가 뒤에 게 된소리로 나고요. 자, 3번은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겹받침 모여서 리을 티읕과 리을 비읍 뒤에서 이 녀석이 된소리가 난다라고 이야기했던 게 있었습니다. 자, 근데 이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얘가 훌따로 발음되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겹받침이 있으니까 둘 중에 하나가 어떻게 될 거야? 소리가 탈락되겠지. 자, 그럼 뭐가 탈락돼? 훗따야 훌따야? 개미 핥기잖아. 그러니까 훌따지. 그럼 티읕이 되면 훌다. 잠깐, 근데 여러분, 우리가 된소리 대기 규칙 배울 때 리을 뒤에서 된소리로 발음된다라고 배운 적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럼 얘가 된소리가 되는 이유가 없는데? 자, 그래서 티읕이 없어지는 현상이 먼저 일어나서는 안 돼요. 이해됐어? 자, 그럼 어떻게 돼야 돼? 자, 일단은 훌따가 자, 리을하고 티읕 둘 다 소리가 나는 거잖아. 어쨌든 겹받침이라고 하는 건. 자, 티읕은 대표 받침에서 소리를 내려면 뭘로 바뀌어야 돼? 대표. 티귿. 오케이. 그럼 디귿 뒤에 있는 디귿이니까 뭘로 넘어가? 이게 때가 되고 그 다음에 얘가 뭐 하면 돼? 탈락돼 버리면 돼. 그러면 얘가 받침이 돼. 그래서 이 세 번째 리을 티읕이나 리을 비읍으로 돼 있는 이 녀석들은요. 그냥 1번 규칙에다가 적용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따로 이렇게 정리 안 하고. 이해됐습니까? 피군? 그러니까 발음만 알아서는 안 돼. 고등학교 거는 왜 이렇게 되는지에 대한 순서에 대한 정의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거 내가 앉으면 머리가 너무 이렇게 나오는데. 자, 다음 네 번째. 무슨 조건이 있어? 네 번째 굴절.
한자어로 된 말입니다. 중요한 건 한자어야. 한자어에서 받침이 뭘로 끝날 때? 앞에 말이 리을로 끝날 때입니다. 갈등, 발전, 예, 이런 거 같은 거 얘기하죠. 그래서 요거 있었지. 물질인데 발음이 하나는 뭘로 되고 물질, 하나는 물질로 발음되는 경우가 다르다. 자, 만약에 물질로 발음됐다. 그럼 얘네는 이게 뭘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뜻이야? 한자어로 이루어져 있죠. 자, 무슨 뜻입니까? 물질 그러면. 몸을 만지. material, 그래, 그렇게 되면 element 이런 뜻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물질은 그럼 얘는 한자어가 아니잖아. 한자어가 아닌 물은 뭐야? 무슨 뜻이야? water. 질은 뭔가 하는 행동이잖아. 그럼 물에 가서 하는 어떤 행동, 물질. 그래서 얘기해 줬을 텐데 해녀들이 바닷가에 들어가서 전복 같은 걸 따오는 걸 뭐라 그래? 그게 물질이라 그래. 물질이 아니라. 얘는 한자어가 아니니까 된 소리로 발음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씨. 한자어만 된다고, 한자어만. 한자어니까 얘는 물질이고. 큰일 났네. 자, 그 다음 마지막. 관형사형어미 리을 뒤에서 된 소리로 소리 난다. 관형사형어미가 뭐였어? 은, 는, 을, 던. 그래, 우리 과거, 현재, 지금 어제 먹은, 지금 먹는, 내일 먹을, 어제 먹던 할 때 우리가 배웠던 관형사형어미. 그때 이 중에 있던 미래를 나타내는 뭐? 을에 있던 리을이 뒤에서 된 소리를 만드는 이유가 됩니다. 자, 이렇게가 된 소리 되기 5가지 규칙의 원인이었습니다. 이게 네가 일본 가기 전에 마지막에 배웠던 거란다. 처음 배우는 거 같지? 아니 그래도 어느 정도. 네, 됐어? 생각 기억이 나요. 자, 요게 된 소리 되기까지 교체해서 배웠던 겁니다. 자, 이제 의문에 뭐로 옵니까? 탈락으로 오죠. 자, 오늘 수업 어떻게 할까? 좀 중간에 한번 끊어갈까? 아니면 그냥 쫙 해서 1시간 반을 가볼까? 일단 최대한 해보세요. 그래? 집중할 수 있겠어? You? Really? 중간에 또 쌤, 저 화장실 좀 할 거야, 안 할 거야? 그냥 여기서 싸? 이것도 인권 침해 문제로 영상에 남아있으니까 안 되겠는데. 저기 어디 좀 봉지 좀 갖다 줄까? 상자 저 종이 박스 어때? 고양이처럼. 뭐 네가 부끄럽지만 안 하면 돼. 자, 이번엔 뭘로 갑니까? 탈락으로 가겠습니다. 여기 몇 쪽? 38쪽이네요. 너도 이해 안 되겠으면 다시 들어, 강의. 38. 근데 솔직하게 너처럼 피구나. 이름을 못 부르니까 좀 그러네. 피군. 방학 때니까 빠지는 애들이 많잖아. 근데 나는 니네가 빠지는 것까지는 뭐 신경 안 쓰는데 빠져서 뒷시간에 못 따라오는 게 싫어. 그래서 어떻게든 지금 길을 쓰고 부르는 거야. 나도 지금 데이트하러 가고 싶어. 내 여자친구 밖에서 기다린다고 지금. 저녁 먹자는 거 취소했다고. 왜 선생님 연애에 도움을 안... 잠깐만. 이들이 우리나라 저출산의 원인이야. 내가 결혼을 못하고 있으니까. 내가 지금 애를 낳잖아? 그러면 중학생 들어갈 때 나 60이야. 그러니까 네가 학교를 갔어. 지금 네 나이에. 학부모 총회를 하는데 자, 부모님 오늘 모시고 왔어요. 그랬는데 선생님이 피구는 할아버님이랑 같이 왔구나. 아니요, 내가 아비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근데 요새는 애를 다 늦게 낳으니까 난 지금이라도 나는 오늘 데이트하기로 한 그분과 내가 결혼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너 때문에 지금 못 가고 있다고. 자, 의문의 탈락 값이 했습니다. 자, 말 그대로 탈락은 있던 소리가 뭐 하는 걸 얘기해? 없어지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의문의 개수가 하나 줄어들겠죠. 자, 규칙의 이름을 잘 기억해 두세요. 자, 무슨 자음, 군이 어떻게 된다? 근데 규칙 이름도 알아야 돼. 이거 외워야 돼.
자, 왜 자음군 단순하라 부르냐? 자, 자음이 군을 이루고 있다. 군은 무슨 뜻이야? 무리를 이루고 있다는 뜻이야. 그럼 2개 이상이야. 그 녀석이 단순화되니까 몇 개로 줄어드는 거야? 하나로 단순화된다. 그러면 2개짜리가 하나가 되니까 하나가 뭐 하는 거야? 탈락. 예, 그렇게 개념으로 보셔야 돼요. 근데 얘는 결국 우리가 어디서 배웠냐? 뭐에서 배운 거야? 2학년 때 겹받침의 발음이라는 걸로 배운 녀석이야. 자, 그러면 제가 이거를 굳이 더 설명할 필요는 없죠. 밑에 있는 내용들을. 그죠? 겹받침의 발음 다 알잖아. 더군다나 너는 더 잘 알아야지. 시험을 본 지가 이제 2달도 안 지났는데. 기억을 못하는 것 같은데. 자, 겹받침의 발음은요. 예외적인 거 3개만 정리하고 갑시다. 빨리 얘기해. 예, 얘가 뭘로 발음 납니까? 밥다죠. 자, 왜냐면 리을 비읍은 원래 뭘로 소리 나기 때문에 리을로 소리 나기 때문이죠. 넓다야 원래. 근데 예외적으로 밥다만 비읍으로 읽어줍니다. 그렇지. 이제 그 다음에 2번째 조건은 넙죽하다죠. 자, 원래는 리을 비읍 널로 읽어줘야 되지만 저 경우만 뭘로 읽어준다? 넙죽하다로 읽어준다. 다음 3번째. 자, 리을 기억은 원칙적으로 뭘로 읽어줍니까? 닭입니까? 달입니까? 닭. 그래. 그럼 뭘로 읽어주는 게 원칙이야? 기억으로 읽어주는 게 원칙입니다만, 자, 얘 경우는 우리가 말개로 읽어주죠. 왜 그런 일이 발생하냐니? 조건이 있었지. 뒤에 뭐가 올 때? 그 뒤에 그 기억. 예, 기억으로 시작하는 뭐가 왔을 때? 어미가 왔을 때 리을로 읽어주는 예외적인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말개가 있었으면 뭐 물개 이런 것도 가능했죠. 물고 이런 것들, 불고 이런 것도 다. 자, 요 예외만 잘 존중해 주면 자음군 단순화 규칙은 어렵지 않게 그냥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뭐의 일종이다? 탈락의 일종이다. 하시면 되겠고요. 다 적으셨어요? 이거 기다려줘야 돼요. Do I have to wait for you? 아, 이게 나는 저 카메라 세팅할 때 이게 뭔가 자꾸 안 맞아가지고 이상하게 봤더만 TV가 지금 기울어져 있네요. 이쪽이 화면이 앞으로 나와 있어요. 이거는 맞췄거든. 이거를 뭔가 어쩐지 이상하다 했어. 제가 원래 인생이 좀 삐뚤게 봐가지고 그런가. 자, 이번에는 의문의 탈락 2번째. 무슨 탈락이 있습니까? 보시면 리을 탈락이라고 있습니다. 자, 몇 쪽이야 리을 탈락? 41쪽. 자, 리을 탈락은 별표 뿅뿅 3개 넣어주셔야 합니다.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의문의 변동은 소리가 변동되는 거기 때문에 표기에는 반영한다 안 한다? 의문의 발음의 변화는 표기에 반영해줘 안 해줘? 원칙적으로는 해줘요. 너 얘 어떻게 읽어? 그러면 왜 리을 기억으로 쓰니? 표기에 반영해 안 해? 표기하고 발음은 어때? 같아 달라? 다른 게 원칙입니다만 가끔은요 리을 탈락처럼 녀석도 있다? 반영되는 녀석이 있습니다. 리을 탈락은 발음도 탈락하고 표기도 탈락한 채로 반영해요. 자, 어떤 게 얘가 있느냐? 제가 지금 여러분들을 이걸로 쏘고 싶죠. 리을 어디 갔어요? 탈락. 예, 그게 리을 탈락. 우리가 얘를 활살이라고 읽지도 않거니와 또 표현할 때도 화살로 쓰죠. 솔 더하기 나무는? 소나무. 아들 더하기 님은? 아들님이라 아드님이야. 아드님. 그럼 왜 탈락되죠? 바늘 더하기 질은? 바느질. 예, 이런 경우 리을이 탈락되면서 표기에도 그대로 리을이 탈락된 상태로 반영이 돼서 적힙니다. 이해됐음? 네. 자,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자, 우리가 동사의 어감 받침이 뭘로 끝나는 녀석들이 있냐면 리을로 끝나는 녀석들이 있어요. 알다, 졸다, 줄다, 물다. 자, 얘네 지금 다 어감 받침이 뭘로 끝났어? 리을. 리을로 끝났어. 여기에다가 니를 한번 넣어볼까요? 그러면 알리야 아니야? 아니. 아니. 너 지금 졸리니 조니? 조니. 조니? 너 이거 자꾸 왜 이렇게 허리가 주니 줄리? 준이. 주니. 왜 이렇게 물리? 문이. 무니. 오케이. 이때도 리을이 어떻게 돼? 예, 탈락돼요. 그리고 표기할 때도 탈락하죠. 예. 이렇게 어감 받침에 리을이 탈락되는 녀석들이 있습니다. 얘네를 리을 탈락이라고 하고, 리을 탈락은 다른 의문 변두가 다르게 표기에 반영을 해 준다까지 가시면 돼요. 아, 요거 살짝 이렇게 올라와서 셔츠 끝으로 나오는 애플워치가 이렇게 살짝 이렇게 반짝반짝 이렇게 빛이 나야 되는데.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들었지? 네. 아, 아니에요. 그냥 남들은 롤렉스 차는데 기껏 애플워치 샀다고 지금 이거 자랑을 이렇게 내가 하고 있어야 돼? 선생님이 조금 더 잘 가르쳤으면 학생들도 많고 해서 좋은 거 맛있는 것도 사주고 그랬을 텐데 능력이 안 돼서. 자, 이번에 무슨 탈락? 히읗이 아니야. 너 이거 봐. 이거 히읗 탈락이야, 있는 거. 자, 히읗 탈락이 있습니다. 근데 얘도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거죠. 아, 너는 아직 중학생이구나. 아, 이거 보고서 사실 중학생인 걸 몰랐네. 예비고일 수업인 줄. 고생해서 그래? 아니 일본 가서 허드레인저 소리 들었는데 호텔. 야, 이거 패드립이잖아. 야, 너 그거는 패드립이 안 돼. 허드레인저. 어까상. 허드레인저 소리 들어가지고 뒷목으로 쓰러졌네. 거기서 그 호텔 측에서 뭐래? 사과했어? 미안하다고 하긴 하셨는데. 아, 스미마생. 스미마생. 어머니한테 전화해서 놀려야지. 어머니. 그러니까 어머니한테도 했겠지 당연히. 그러니까 전화 한번 해야지. 어머님, 정민이. 어머니가 너무 젊어 보이셔서 그래. 야, 그럴 때는 네가 저걸 썼어야지. 어머니가 너무 젊어 보이시니까. 10대랑 어떻게 부부로 보이실 정도로 젊어 보이시니 이렇게 갔었어야지. 하이, 센스가. 자, 히읗 탈락은요. 받침에 뭐가 올 때? 히읗이 왔을 때 얘가 원래는 뭐가 발음돼야 돼? 얘 히읗 자음이니까. 자, 그런데 이렇게 안 되죠, 발음이.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발음돼? 아가 되죠. 조아 뭐 이런 건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히읗 탈락이 일어난다라는 거. 뭐 어려운 게 아니죠, 히읗 탈락 같은 경우는. 자, 그런데 밑에서 여기를 한번 와주세요. 여기 보시면 또 팁입니다. 자, 탈락과 히읗 탈락과 자음군 단순화를 구분하랍니다. 에? 이게 뭔 소리야? 무슨 뜻일까? 히읗 탈락과 자음군 단순화를 비교하라는 거.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얘는 네가 알다시피 최동제. 이거는 뭐 발음을 알지. 아나가 되는 거를. 자, 그런데 얘를 이해하는 방법은 두 가지야. 자, 일단 니은 히읗에서 뭘만 남고 히읗이 탈락돼? 니은만 남고 탈락돼. 그 다음에 니은이 뒤로 넘어가서 안하가 된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고요. 자, 아니면 안하가 되고 안하에서 뭐가 되는 거야? 히읗이 나중에 탈락되는 거. 그러고 안하가 된다. 자, 너는 어느 게 맞는 거 같니? 받침에서 탈락이 돼버리면 우리는 얘를 받침이 하나로 줄어드는 걸 아까 무슨 규칙이라고 그랬어? 자음군 단순화 규칙이라고 불렀고, 얘는 올라간 히읗이 없어지니까 무슨 탈락이라고 부르는 거야? 히읗 탈락인 거고. 두 개가 달라요. 자, 너는 어느 게 맞다고 생각하니? 근데 하는 거에서 자음군에서 먼저 하는 게 맞죠. 자, 그러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얘는 발음이 어떻게 돼? 안치죠. 안치. 자, 그럼 만약에 네 말대로 자음군 단순화가 먼저 일어나 버린다면 얘가 치가 될 이유가 없죠. 그렇게 돼요. 그러면 요렇게 되는 게 맞습니다.
히읗 탈락이 먼저 되는 게 아니죠. 히읗이 뒤로 뒷몸으로 이어서 발음된 이후에 거기서 히읗이 탈락되는 거라고 보셔야죠. 자음문 단순화라고 보시면 안 된다. 니은 히읗 같은 녀석들은.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이거 다 원칙이 있는 거고 이유가 있는 거고 순서가 다 이유 있게 정해진다라는 거. 자, 이 부분 이해 안 되는 지금 영상 보고 있는 우리 똑같이 빠진 미래인 교과서 쓰는 인하부중 다니는 이거 내가 물어볼 거야. 영상 봤는지 안 봤는지 체크리스트입니다. 요거 물어봤을 때 이러면 안 본 걸로 할 겁니다. 자, 탈락. 자, 이번에는 이것도 몇 쪽이지? 탈락에 44쪽으로 가주세요. 이거는 모음 탈락.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모음 탈락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모음 탈락에도 별표 2개 해주세요. 이유가 있어요. 자, 리을 탈락 플러스 그 다음에 모음 탈락은 뭐에 반영해준다? 표기. 예, 표기에 반영해준다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자, 모음 탈락이 재밌으면서도 잘 보셔야 돼요.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자, 우리가 모음 탈락을 연구할 때는 동사나 형용사의 뭐를 꼭 확인하셔야 된다? 기본형을 꼭 확인하셔야 돼요. 자, 우리가 한번 예를 들어서 여기 나와 있는 거대로 마찬가지 해봅시다. 야, 이거 너무 커. 커서야. 이거 너무 커. 그냥 말로 해보자. 야, 이거 너무 커. 얘라고 얘기했어. 그럼 얘의 기본형은 뭐야? 크다. 크다잖아. 그럼 어간 크에다가 뭐가 결합한 거야? 커. 원래는 크어야. 근데 의가, 자, 우리말의 기본, 우리말의 특징입니다. 모음이 연달아 나오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크어, 의어가 연달아 나왔잖아, 지금 있는 거에서. 자, 그 경우는 앞에 있는 의를 뭐 해준다? 탈락시켜줘 버리고 그냥 커라고 합니다. 이렇게 돼요. 이런 게 또 뭐가 있을까? 자, 얘는 이거 오른쪽으로 와보세요. 여기 오른쪽에 있는 2번 문제 가보세요. 잠그아야. 자, 그럼 잠그아니까 뭐라고 발음돼야 돼? 그래, 잠가야. 자, 근데 얘랑 많이 헷갈리는 게 뭐가 있어? 자, 니네가 문을 잠궈라고 많이 표현하죠. 이게 맞아, 안 맞아? 안 맞는 겁니다. 문을 잠가라가 맞는 표현이에요. 왜? 뭐가 탈락되니까? 의가 탈락되니까. 그럼 슬프 더하기 어는요? 슬퍼. 슬퍼. 그럼 얘도 의탈락. 자, 5번에 와서 배고프 아서. 자, 아서는 어쩔 때 써주는 어미야? 너무 졸리어서. 너무 잘생기어서. 배웠어, 어서, 와서. 원인을 나타내는 어미. 그럼 배고프 아서니까 배고 뭐가 돼? 파서니까 얘도 뭐 탈락이야? 의탈락이야. 자, 재밌는 녀석이 바로 7번입니다. 자, 이제 옛날에는 이제 이거를 뭐 하는 데가 있어. 응. 자, 그러면, 자, 똥퍼야, 똥터야. 퍼 아니에요? 퍼? 푸어? 자, 여기 보면 푸어서야, 그지? 그러면, 얘는 퍼서야, 퍼서야. 퍼먹어야, 퍼먹어. 그럼 뭐 탈락이야, 얘는? 이거는 우 탈락. 예, 이렇게 해도 봐요. 그래서 우리 수업 시간에 이거 노래 불러줬잖아. 전 이거 기억. 이런 노래 들어봤어? 똥 푸는 노래? 이게 영상을 이제 보고 있는 여러분들 나이는 처음 들어보는 노래일 텐데 여러분 부모님 세대는 한 번쯤 들어봤을 노래예요. 근데 이게 패드립이라서 부르기가 조금 그래요. 이게 이제 옛날의 감성으로 이해하면 되는 건데 이거 오해하지 마. 그러니까 이게 그냥 지금처럼 패드립이라는 생각이 없고 그냥 이런 거가 있었어. 이렇게 그냥 친구를 놀릴 때 실제로 그런 직업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었어. 옛날에는 재래식 화장실을 썼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그 안에 이 화장실 안에 있는 변들을 뭐 해줘야 돼. 그래서 푸세식이야. 그래서 퍼야, 퍼. 그래서 이제 그런 직업을 가지신 아버지가 부모님이 계시면 이제 그거를 이제 놀리려고 불렀던 노래가 이런 거 뭐, 누구네 아버지는 똥 퍼요. 그렇게 잘 풀 수가 없어요. 밴드판으로 오면 패드립으로. 그렇죠. 예. 근데 그때는 그런 어떤 악의로 이렇게 부르는 건 아니었고. 자, 퍼가 됩니다, 퍼. 자, 의탈락이란 그런 거야. 자, 표기에 반영돼, 안 돼? 되죠. 되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동일한 모음이 두 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거가 하나 어떻게 돼버려? 탈락돼 버리는 현상이야. 자, 이거 아주 간단한 게 있어요. 자, 우리가 명령을 나타낼 때는 자, 먹으라고 명령하면 뒤에 뭐가 붙고 어가 붙고 있고 잡으라고 명령하면 뒤에 뭐가 붙고 잡어야? 잡어? 어디 사투리야? 이런 거. 어나 아가 붙으면 뭐야? 명령이죠. 자, 그럼 가라고 명령하면 뭐야? 가지 원래는. 근데 지금 연달아 뭐야? 동일한 모음이 나와버렸어. 그럼 얘는 탈락돼 버리고 그냥 뭐만 남는다? 가. 예, 그래서 여러분 가는요 그냥 가 어감만 쓰는 게 아니라 사실은 아라는 모음이 탈락돼서 나오는 거예요. 꼭 알아두십시오. 쟤를 모음 탈락이라 그럽니다. 자, 모음 탈락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주의 깊게 봐야 되는 녀석들이 아까 우리가 몇 가지 풀어본 문제들이 있고요. 이것도 모음 탈락이야. 따르다 뒤에 아서가 붙어. 그리고 얘를 그리고 따라서가 이렇게 만들어진 말이라는 거야. 얘는 뭐야? 그러면 의탈락이겠죠. 얘는 거에서. 예뻤다는 예뻤다가 되지. 뻗다가 되니까 뭐가 탈락이야? 의탈락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밑으로 오시면 사실 얘가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죠. 13번, 14번에 나온 문제. 자, 점원에게 옷값을 치렀다. 자, 뭐가 잘못됐니? 잘못 안 됐을 수도 있고요. It depends on you. 저거 키 뒤에 넣었다고 하는 거야. 자, 이거 아까 따질 때 뭐라 그랬어? 이런 거가 좀 의심스러우면 기본형을 찾으라 그랬어. 자, 치렀다의 기본형이 뭐야? 시험을 치루다야, 치르다야? 치르다야. 자, 그 다음에 과거니까 뭐가 들어갔고? 예,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의가 뭐해지고 탈락되고 얘를 합치면 뭐가 돼야 돼? 렀다가 돼야 되는데 지금 뭐라고 돼 있어? 치렀다로 됐어. 그러면 얘가 치루다라는 원형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담궜다. 담궜다. 이거 많이 하죠. 야, 이번에 우리 김치 담궜어. 엄마들이 많이 쓰는 말이죠. 김치 담궈다. 자, 이거 얘도 그럼 기본형이 뭐야? 담그다야. 그럼 담그었다야. 담가았다. 그럼 뭐가 돼야 돼? 그렇지. 담갔다가 돼야 돼요. 얘가 잘못된 거죠. 제일 시험에 많이 나오는 녀석이 이 두 녀석입니다. 치렀다. 이번에 근데 야, 이틀 뒤에 올림픽 가던데? 그래요? 어제부터 시작했어요. 일부 종목은. 동계올림픽. 네, 아무도 몰랐죠. 그래서 올림픽을 치렀다가 돼야죠. 그럴 때 치르다가 되겠습니다. 얘들이 이제 15에 올림픽 한다고 하는데 많이 네, 이탈리아에서 해요. 올해는. 자, 이제 남은 한 20분 정도 남았습니다. 지금 1시간 됐어. 너 영상 찍은 지. 지금 5시가 넘었어. 너 몇 시까지 가야 되니? 저 시간은 상관없는데. 아, 오늘 수학 다 빠진 거야, 그러면? 빠지지는 않고 그래도. 그래도 깍 하고 가면 되잖아. 되는 거여서. 예술지도 먹고 그냥 가서 할 수 있는 만큼만. 그러니까 이거를 안 하고 왔으면 너 어떤 일이 벌어졌을 거야, 이번 주 수업 때? 뭔 소리야? 저기 하고 이렇게 뭔 소리야? 지금 저러고 있었을 거란 말이야. 그게 제일 싫다고 나는. 근데 좀 뭔가 잘못되지 않았니? 너는 놀러 가고 나는 너 쉬어야 될 시간에 일하고. 그렇네. 뭔가 불공평하네.
자, 의문의 첨가입니다. 이번엔. 자, 이번에 탈락은 그렇게 끝났고, 탈락에서 주의할 점은 뭐였는지 다시 한번 정리해볼까? 표기에 뭐 하는 녀석들이 있다고? 반영되는 녀석들이 있다. 리을 탈락이랑 뭐가, 모음 탈락은 표기에 반영된다. 그래, 그거 조심해야 돼. 자, 이번에는 의문 첨가입니다. 여기서 머리가 좀 아플 수 있어요. 왜냐면 좀 고급진 개념이 나오기 때문이죠. 자, 아까, 자, 우리가 보통 이거를 제일 쉬운 거를 들어주거든요. 예를 들어줄 때. 자, 어떻게 발음합니까? 송이불. 어? 다시 한 번. 송이. 너 어떻게 이렇게 발음해? 한국 사람 맞구나. 얘를 뭘로 발음하는 애들이 있어? 송이불. 근데 너는 어떻게 발음했다고? 예, 어느 게 맞을까? 이불. 예, 이게 틀리고 이게 맞습니다. 자, 근데 네가 이걸로 발음할 때 얘랑 비교해 보면 없던 자음이 하나 생겨났지. 무슨 자음이 생겨났어? 요 자리에 뭐가 들어갔어 지금? 그래서 니은 첨가야. 니은 첨가라고 적어두시면 돼요. 있구나 여기 니은 첨가. 근데 저게 일어나는 조건이 있어요. 그걸 알아두셔야 돼. 자, 니은 첨가가 아무 때나 일어나는 건 아니고요. 자, 솜 더하기 뭔 거야? 이불이야. 자, 두 개의 단어가 뭐 할 때? 새롭게 만들어질 때를 얘기, 합쳐져서. 파생어나 합생어라고 해서.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하나의 의문에서는 일어나지 않아. 두 단어가 뭐 할 때나? 합쳐질 때, 자, 조건이 하나 있어요. 앞말에 뭐로 끝나고? 이음. 받침으로 끝나고. 받침이 있고, 뒤에 이나 이 반모음이 올 때야. 이나 이 반모. 그러면 이런 것도 한번 보세요. 자, 받침으로 끝났지. 일단은 첫 번째 눈 더하기 욕이란 뜻인 거고요. 자, 앞에 받침이 뭘로 끝났고 니은으로 끝났고 욕이 할 때 요에 지금 뭐가 들어가 있어? 이 반모음이 있어. 그럼 여기에 뭐가 첨가돼 버려야 돼? 욕이가 돼야 돼. 눈요. 아 그럼. 자, 얘도 앞말이 뭘로 끝났니? 이응이라는 받침으로 끝났고 그 다음에 유에 반모음이 있어. 유잖아, 유. 그러면 여기에 뭐가 첨가돼야 돼? 예. 그래서 식용유가 돼야 돼요. 이게 니은 첨가예요. 자, 그럼 직행하는 열차를 뜻합니다. 받침으로 끝났고 여에 반모음이 왔으니까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돼? 오케이, 직행 열차가 됩니다. 그리고 저 기억을 기인데요. 그래서 자, 이 니은 첨가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니네가 해보셔야 돼요. 자, 얘 여기 있는 거 한번 보세요. 얘가 나오는데 자, 나머지는 자, 이런 거 한번 보세요. 늦 더하기 여름이야. 그럼 일단은 받침으로 끝났으니까 여에 뭐가 들어가야 돼? 니은 들어가니까 여름이지. 자, 근데 지읒의 대표음은 뭐고? 디귿. 오케이, 니은이랑 디귿이 만났어. 그럼 디귿이 소리가 뭘로 바뀌어야 돼? 니은. 그러면 늦여름이 돼. 자, 너가 이것도 마찬가지야. 네가 선생님이라면 그냥 간단하게 니은 들어가는 거, 솜니불 같이 니은 하나 들어가는 거 낼래? 아니면 얘처럼 다른 의문의 변동이 함께 나타나는 걸 낼래? 그러니까 함께 나타나는 걸 내겠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얘 마찬가지. 얘를 잘못 발음하면 뭘로 발음하는 애들이 있어? 호디불로 발음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안 됩니다. 왜? 자, 받침으로 끝났고 이 모음이 왔으니까 일단 뭐가 첨가가 되고? 니불이 돼야죠. 자, 그 다음에 니은 때문에 디귿으로 변한 디귿이 니은으로. 그럼 혼니불 이렇게 돼요. 자, 얘는 좀 특이하죠. 물약입니다. 자, 받침 리을로 끝났으니까 여기 일단 뭐가 들어가고? 니은이 들어가죠. 나머지는 다 비음화가 일어나는데 리을이랑 니은이랑 만나면 뭐가 돼? 리을이 되죠. 그럼 발음이 어떻게 돼? 물약이 돼야 돼요. 네, 물약이 돼야 돼요. 자, 그럼 여기에 하나 이따가 뒤에 가서 그냥 바로 확인하죠. 뒤에 문제가 있어요. 문제로 가보세요. 네가 이걸 얼마나 할 수 있는지, 니은 첨가를 이해하는지를 확실히 좀 봐야겠어. 자, 일단은 1번은 콩, 콩엿. 그 디귿. 콩엿. 그래.
니엇. 얘는 솜, 니불, 한, 니얼음. 자, 얘는 일단은 받침으로 끝났으니까 여기 뭐가 첨가되고? 니은. 자, 그러면 치읓은 대표음 뭘로 바뀌어야 돼? 디귿. 자, 니은하고 디귿 만났으니까 니은. 자, 그러면 자, 이렇게 쓰면 맞습니까? 뭐가 잘못돼 있어? 이 피읍이 뭘로 바뀌어야 돼? 예, 이것까지 하셔야 돼요. 이런 거. 자, 얘는 그러면 이제 너의 능력을 보게. 내가 안 건드릴게. 내복약이란 뜻은 내복, 안으로 복용하는 약이란 뜻이야. 일단 뭐가 들어가야 돼? 받침으로 끝났잖아. 약 들어가고. 그러니까 일단은 뭐가 돼야 돼? 약이 돼야 돼. 근데 니은은 비음이잖아. 그리고 앞에 받침에 뭐가 있어? 저거 내 봉이 돼야 돼. 그렇지, 내복약이야. 오케이, 이게 이렇게 돼야 돼. 저 리을로 봐가지고. 그러니까 진짜로 실제로 문제 풀 때는 저게 눈에 잘 들어오겠니? 안 들어오겠니? 안 들어오는 잘. 자, 8번에 별표 치시고. 자, 고등학교에서 가장 선생님들이 니은 첨가로 발음하는 거에 대해서 골탕 먹이고 싶을 때 내는 녀석이 전형이석입니다. 왜냐면 일단 니네가 저 단어의 뜻을 잘 몰라요. 수업을 제대로 안 들은 학생들이라면 저 단어가 뭔지 자체를 모를 가능성이 커요. You try. Yeah. 일단은 저거 염이 염으로 바뀌고. 얘야? 망염? 자, 그러면 제가 적은 거가 맞나 보세요. 맞아? 땡. 왜 틀렸느냐? 미음 앞에 있는 기억은 뭘로 바뀌어야 돼 또? 또 이응으로 바뀌어야 네, 돼. 요거를 또 놓치죠. 그래서 능망염이 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자만심에 빠져가지고 말이야, 이 앞에 거를 못 보고 늑망염이요, 나 망염 맞췄어, 이러다 틀리는 거예요. 이런 게, 자, 두 단어가 합쳐질 때 받침으로 끝나고 뒤에가 뭘로 올 때, 반모음이 올 때 니은이 껴들어가는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니은 첨가예요. 어려울 수도 있죠. 근데 문제는요, 요거, 이제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요. 47쪽에, 자, 무슨 현상이라고 돼 있어요? 사잇 소리 현상이라고 돼 있는 이 녀석을 이해하셔야 돼요. 자, 사잇 소리 현상이라고 하는 건 뭐냐? 자, 일단은 현상이라고 이름이 붙어 있네. 보통 우리가 비음하는 현상이라고 부를까, 규칙이라고 부를까? 규칙이에요. 규칙이니까 영어로 하면 뭐야? 뭐 룰이라고 쉽게 표현합시다. 그럼 현상은 phenomenon이야. 자, 현상이 어떤 현상이 있어? 뭐 한류라는 건 규칙이야, 현상이야? 현상이지. 왜? 규칙은 뭐 반드시 예외가 존재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일어나는 조건들이 생기면 그렇게 바뀌는 건데, 현상이라는 건 그렇게도 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기 때문이야. 따라서 현상은 법칙이라고 하긴 애매하고, 그렇다니 없는 사건은 아닌 그런 걸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이소리가 뭔지를 아셔야겠죠. 한번 물어보자. 자, 나무 더하기 가지. 자, 나뭇가지. 발음을 어떻게 해? 무에다가 쉬었다 해가지고. 발음을? 나뭇가지. 중요한 건 나무, 가지가 아니라 뭘로 발음된다는 거야? 나무? 까지로 발음되지. 자, 그래, 발음에 까지로 발음되니까 발음의 변화가 생겨요. 이게 발음에 관한 현상이야. 자, 그런데 얘가 까지가 되려면, 자, 우리가 보통은 이 된소리가 되기 위해서는 앞말의 받침이 뭘로 끝났니? 아까 우리 된소리 되기 규칙 생각해봐. 비읍이나 디귿이나 기역으로 끝났었지. 생각해보니까 여기에다가 뭐를 넣어주면 될 것 같아? 시옷을 넣어주면, 시옷은 대표음 뭘로 발음되고, 디귿. 디귿 뒤에 오는 기역은 뭘로 발음돼? 쌍기역. 자, 그렇게 되면 쫙 분위기가 어때? 그럴싸해지죠? 자, 그래서 이걸 좀 구분하셔야 돼요. 자, 사이소리 현상이라는 건 뭐에 관한 거야? 발음. 자, 그렇기 때문에, 자,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질 때 뒤에 오는 녀석이 갑자기 뭘로 소리 나는 경우? 된소리로 소리 나는 거려. 그게 무슨 현상? 사이 사이소리 현상이야. 이것도 두 단어가 뭐 할 때 일어나는 거야? 합쳐질 때 일어나. 자, 근데 얘가 된소리가 되는 거를, 근거를 보여줘야 되니까 그냥 있으면 좀 뭐하니까 거기다가 뭘 표기해 주는 거야? 시옷을 표기해 주는 거야. 자, 이렇게 해서 얘를 표기하는 원칙으로 가면 걔를 뭐라 부르느냐? 사이시옷이라고 불러요. 사이에 껴들어가는 뭐라는 거야? 시옷이라고. 사이소리 현상을 표현하기 위해서 뭘 써준다? 사이시옷을 써준다. 이 사이시옷은 표기야 발음이야? 사이시오 응. 둘 다? 아니네. 표기지. 그래서 원래는 얘를 이렇게 쓰잖아. 자, 얘를 쓰고 원칙적으로 발음은 이 사이시옷은 발음하지 않아. 그래서 나뭇가지가 오리지널 발음이야. 근데 사이시옷을 넣어놓고 발음 안 하는 것도 웃기잖아. 그래서 걔를 모아주는 것도, 발음해주는 것도 허용. 자, 그럼 봐봐. 내 더하기 가야. 그럼 발음하면 어떻게 돼? 내 까가 되지, 까. 자, 내 까가 되는 건 무슨 현상? 사이소리 현상. 근데 그걸 표현해주기 위해서 여기다가 뭘 넣어준다고? 사이시옷을 넣어준다. 그럼 오리지널, 원칙적으로 발음할 때는 사이시옷 발음한다, 안 한다? 안 해요. 그래서 내 까야. 그냥 사이소리 현상만 반영해. 근데 시옷을 발음하는 것도 뭐 해준다? 허용이에요. 이게 무슨 현상? 사이소리 현상이다. 자, 그런데 여기에 하나 더 가봅시다. 그러면 이 경우는 어떻게 돼? 발음이 어떻게 돼? 일단 미 밤길이야, 밤길이야? 밤길 오케이. 자, 얘도 두 단어가 합쳐질 때 뒷소리가 뭘로 바뀌었어? 된소리로 바뀌었어. 그럼 무슨 현상인 거야? 사이소리 현상인 거야. 얘도 사이소리 현상인 거야. 이것도 마찬가지. 논두렁이야, 논두렁이야? 논두렁 그래, 논 더하기 두렁이야. 얘도 두 단어가 뭐 했은 거야? 합쳐진 거야. 그러니까 얘도 사이소리 현상이야. 근데 얘네는 왜 그러면 사이시옷 안 써주냐는 거지. 이미 다 받침이 그래, 이미 받침, 그래, 정답이야. 이미 받침 있으니까 안 써주는 거지. 만약에 써줘야 된다라면 얘도 어떻게 써주는 게 원칙이겠어? 이렇게 써주는 게 맞는 거야. 이해가 되지? 이러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사이소리 현상의 딱 3분의 1이에요. 자, 뒷소리가 뭘로 소리 나는 경우? 첫 번째, 된소리로 소리 나는 경우. 자, 두 번째는 없던 니은 소리가 생기는 게 있어요. 자, 이거 보십시오. 이 더하기 몸을 더해. 자, 그럼 발음이 어떻게 되니? 니모 니모? 죽을래? 자, 이 몸에서 발음할 때는 잇몸이 되지. 자, 그러면 발음할 때 지금 없던 니은이 어떻게 됐어? 첨가 그래, 첨가됐어. 자, 그러면 여기다가도 우리 뭘 표기한다 그래서? 사이시옷을 넣어볼 거야. 자, 그럼 시옷은 대표는 뭘로 바뀌고? 디귿 디귿. 디귿하고 미음이 있네요. 미음. 예, 그래. 그러면 얘로 발음되는 게 어때? 이해가 되죠? 그래서 얘도 그렇게 된다. 니은 첨가라면서. 자, 근데 잘 보면 사이소리 현상에서 니은이 첨가되는 부분은 앞말의 어디니 지금? 니 받침에서. 근데 우리 위에서 배운 위에서 배운 니은 첨가는 앞말과 뒷말이 더해질 때 뒷말의 첫 음절에서 니은이 어떻게 되는 거였어? 첨가되는 거였지. 자, 앞말의 받침에 니은이 첨가되는 거, 그리고 뒷말의 뒷단어의 첫 음절에 니은이 첨가되는 게 동시에 일어나면 니은이 몇 개 첨가된다? 예, 니은 첨가되는 경우도 있다. 자, 깨 더하기 잎이야. 일단 저거 시오 그렇지. 일단은 깨에다가 이것을 우리 넣어줄 거지. 자, 그럼 시옷이 디귿으로 발음 나겠지? 자, 그 다음 받침으로 끝났고 뒤에 2로 되는 모음이 왔네. 그럼 여기에 뭐가 첨가돼야 돼? 일단 니은 니은. 자, 그러면 깻잎. 니은하고 디귿이 만나버렸네? 그럼 디귿은? 또
니은. 그럼 최종적으로는 발음이 어떻게 돼? 깻잎. 예, 그러면 원래 깨잎에서 깻잎이 되면서 니은이 지금 두 개가 없던 두 개가 어떻게 생겼어? 생겼어. 그래서 니은 첨가라 그래요. 제일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 그런 게? 나무 잎 발음할 때 어떻게 그러면 나뭇잎. 예, 니은이 둘 다 껴들어들어야 되죠. 되는 거예요. 자, 얘를 뭐라 그런다고? 사이소리 현상이라 그런다. 어렵지? 사이소리 현상을 표기하기 위해서 해주는 건 뭐다? 사이시옷이다. 근데 이 사이시옷이 너네 시험 3학년 1학기에 시험에 나오죠. 어느 단원에서? 북한말의 이해라는 단어에서 나옵니다. 아까 두음 법칙도 그렇고요. 자, 북한말은요, 기본적으로 두음 법칙을 적용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그러니까 락원에 오신 여러분들의 노동을 위해서 여러분 령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두음 법칙을 적용하죠. 자, 그 다음에 북한은 사이시옷을 쓸까요? 안 쓸까요? 안 써요. 그래서 멧돼지. 이게 매대지예요. 예, 우리는 멧돼지지만 북한은 매대지예요. 그게 3학년 시험에 나와요. 그러니까 사이시옷이 뭔지를 물어보진 않아, 니들한테. 북한은 쓰고 안 쓰고 우리는 쓴다. 그 차이만 확인해 주시면 돼요. 자, 이제 하나 남았습니다. 뭐야? 10분. 자, 이번에는 의문의 마지막 뭐야? 축약이라는 단원으로 가보겠습니다. 아니다. 첨가해서 안 한 거 있다. 헉? 우리 수업 설명을 안 했네. 반모음 첨가를 안 했네. 48쪽에 반모음 첨가입니다. 자,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말에서는 모음과 모음이 연달아 나오면 발음하는 거를 어떻게 느낀다고? 불편하게 느낀대. 자, 되어라고 돼 있어. 왜하고 뭐가 나왔어? 어가 연달아 나왔어. 자, 그 경우는 어색하기 때문에 뒤에 있는 거를 뭐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한다? 여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한다, 야. 자, 근데 여는 발음할 때 어떻게 발음해? 이 반모음에다가 어죠. 자, 어하고 이 반모음 플러스 어니까 없던 뭐가 첨가가 된 거야? 없던. 이 반모음이 들어간 거잖아. 자, 아니 이거 봐봐. 이해 안 된 표정 보여. 돼, 어죠. 자, 그런데 얘가 뭘로 발음된대? 여로 간대. 그럼 얘는 지워놓고, 자, 어가 여로, 자, 이거 잘 봐봐. 어 소리가 여 소리로 뭐 했다라고 볼 수도 있고, 교체된 거야? 자, 근데 얘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 지금? 첨가. 어? 그럼 여를 어떻게 해석해보면 돼? 이 반모음에다가 뭐가 결합해 형태로? 어로. 그러면 이 반모음이 이때는 뭐가 된 거고? 첨가된 거고. 자, 우리 아까 그래서 내가 이 반모음에 대해서 머리 정리하라 그랬지? 자, 우리가 반모음을 뭐로 보는 경우가 있다? 자음으로 보는 경우도 있다. 자, 어가 여로 교체된 거로 본다라면 쟤는 그냥 단모음이 이중모음으로 뭐 한 거야? 교체된 걸로 보는 거야. 그런데 만약에 이 반모음이 첨가됐다라고 본다라면 얘는 모음으로 보는 거야? 자음으로 보는 거니? 자음으로 보는 거예요. 왜? 봐봐. 아까 왜 반모음 첨가가 끝나가 되냐면 모음 더하기 모음으로 발음되는 게 뭐 하기 때문이라 그랬어? 어색하기 때문이라 그랬어. 그러면 여기에 자음이 들어가야지 첨가를 하는 거지 굳이 왜 모음을 또 집어넣냐는 거지. 되어잖아. 되어란 말이야. 근데 여기에 반모음을 집어넣으면서 얘가 자음이면 모음, 자음, 모음이 되잖아. 그러면 해결이 되잖아. 모음이 연달아 나오는 게. 얘를 뭘로 보는 거야? 첨가인 경우는. 자음으로 보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게 있다. 이해 못하는 것 같은데. 그지? 자, 반모음 첨가가 있다. 저렇게. 자, 축약 간단하게 가겠습니다. 자, 자음 축약은요, 거센 소리 대기라고 표현합니다. 이거 너무 쉬워. 자, 기역 더하기 히읗은 뭐니? 키읔. 오케이. 디귿 더하기 히읗은? 티읕. 자, 그래서 이런 소리를 우리는 뭐라 그런다? 거센 소리라고 한다. 자, 히읗과 만나서 거센 소리가 되는 녀석.
그러면 얘는 1 더하기 1은 뭐가 되는 거야? 이 1이 돼버려요. 그래서 축약이야. 의문의 개수가 하나 어떻게 돼? 줄어들어요. 네. 그래서 이 거센 소리가 되니까 거센 소리 되기라는 명칭을 갖고 있는 축약의 하나입니다. 이해되셨어요? 자, 이제 하나 남았어. 야, 그러면 모두 축약되는 경우가 있겠니? 모음도 축약이 돼야지 있는 거. 자, 얘도 반모음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자, 보인이 할 때 보면 5 더하기 2죠. 그러면 5 더하기 2가 되면 괜히, 눈에 괜히. 자, 이렇게 되면 얘는 무슨 개념인 거야? 축약이지. 왜? 5라는 모음 하나 더하기 2라는 모음 하나 더했더니 왜라는 이중 모음 몇 개가 된 거야? 하나가 된 거니까 이 경우는 축약이야. 있는 거. 그런데 말입니다. 자, 왜를 발음할 때 이렇게 발음한다고 해볼까? 5 더하기 2죠. 자, 그럼 5는 뭘로 발음해줘야 돼? 그 반모음으로 발음해줘야 돼. 자, 그러면 5 더하기 2가 5반모음 더하기 2다 라고 하면 2는 그대로 있는 거고 5가 반모음 5로 뭐 된 현상으로도 볼 수 있어? 그 네, 예, 교체야. 쟤를 교체로 보느냐 축약으로 보느냐가 다를 수 있다는 거는 이해가 되죠. 이렇게 이게 아까 다 뭐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요. 반모음을 어떻게 처리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진짜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최근 두 개의 단모음이 하나의 이중모음이 되는 현상을 두고 두 가지 견해가 모두 뭐하고 있대? 다뤄지고 있다. 내가 여러분들한테도 이거는 교체입니다, 이건 축약입니다 라고 얘기를 안 하는 이유가 이거야. 즉 음절은 축약되었으나 이때 하나의 단모음이 반모음으로 그래 뭐가 되는 경우도 있다? 교체로 볼 수도 있다는 거야. 축약 또는 교체라는 거야. 똑같은 소리의 변화를 두고. 자, 그래서 문제를 풀 때는 지문이나 보기를 통해 어떤 부분에 주목했는지, 즉 그 문제가 취하고 있는 관점을 파악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셔야 돼요.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축약까지 되겠습니다. 자, 과제가 이번 주 나가는 과제는요, 총 60문제입니다. 많아요. 그리고 중학교 문제가 아니라 수능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이문의 변동이 나오는 걸 설명을 듣고 내가 수능에 도전해 볼 수 있는가? 내가 지금 배우고 있는 수준이 중학교 건가? 고등학교 건가 헷갈릴 때는 제가 오늘 주는 과제 60개짜리 수능 문제 사실 모의고사 한 해 분량을 줘도 45문제란 말이야. 좀 얼마 안 돼. 풀어보시고 그때 풀어보시고 틀리는 건 오히려 부담 없죠? 왜? 뭐라고 하면 되니까. 저 아직 중학교 2학년인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니까. 아직 생일하죠. 얼굴은 허스밴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자, 지금 배운 내용에서 더 어려운 것들이 몇 개 있긴 해요. 물론 몇 개 있긴 하지만 지금 배운 것만으로도 여러분 사실상 수능에 나온 문제 중에서 못 풀 문제는 없습니다. 오늘 도전해 보십시오. 그럼 오늘 수업 여기서 끝!